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투자의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부와 3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갑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장중 188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한 이후에 1870선도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870포인트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하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된 반면 코스닥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한 18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7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88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한 데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다가 2,000계약 넘게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이 부담을 느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4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5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기관이 78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 넘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춤한 반면 코스닥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5개월 만에 510포인트를 돌파한 이래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0포인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1.8포인트 오른 51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19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1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상승폭을 다시 내면서 518포인트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주가 상승은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3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2억 원, 43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1,120원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4원 60전 상승한 1,12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6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1,110원대 중반서 움직이다가 장 초반 1,114원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어제 종가 대비 4원 오른 1,12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약세를 보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랠리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수주와 가격이 정상화 수준을 밟을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 호평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르면서 조선기자재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유니슨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용현비엔과 현진소재, 삼영 ENC 모두 3%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마일스코와 태웅도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IT주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애플이 호실적을 내놨지만 이번 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국내 IT주 역시 동반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 SDI도 3%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만이 강보합 빨간불 켜면서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보성파워텍이 7.9%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4% 급등하고 있고요. 모건코리아와 BHI, 한전기술 모두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관련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컴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NHN도 외국계 매수가 집중되면서 오늘 5% 급등하고 있고요. SK컴즈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TH, 네오이즈 2%,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에 부담을 느끼면서 코스피 지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수급 주체를 담당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시장에서 만계약 이상을 매물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를 시켰었고요. 또 현물시장의 외국인 매수 규모도 크게 줄어들면서 외국인에만 의존했던 그런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는 나흘째, 현물시장 매수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매수폭이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 얘기 수급과 더불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HNBS의 김도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코스피 시장 흐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쉬어가기에는 어제 오늘 너무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일단 펀더멘탈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1800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곧 시행이 되지 않겠냐, 10월, 11월 중에 시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사들였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좀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러들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을 벤 버냉키에게 바라는 바가 좀 심해지면서 최근에 지금 매수세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세 약세는 실제로는 벤 버냉키 의장이 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라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조정 중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지금 선물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비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약세장 쪽으로 베팅을 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1800 이상에서 사왔기 때문에 180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1800 초반까지도 수급상 내려갈 수 있는 차트가 열려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지수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지수가 지금 1900선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21선에서 지지를 하려고 오늘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61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해서 사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 보고요. 업종별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워낙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IT주보다는 일단은 워낙 강세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쪽으로 해서 분할 매수, 은행이나 지역난방공사 같은 국영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하에 가시는 게 지수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IT주보다는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시선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텔을 시작으로 IBM과 또 애플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1일이죠.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대형 IT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인가를 점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좀 지나간 이후에 IT주를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IT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IT 같은 경우에는 경쟁 기업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에 많이 경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달러는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약세란 얘기는 원하는 기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걸 쉽사리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대부분 통화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유명하신 신세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환율에 아무래도 IT나 수출 기업들은 많이 영향을 받는다. 60% 이상 그런 기업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기초적으로 이런 약세가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IT가 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나 제가 예측을 해보고요. 3분기나 4분기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이 바닥이다, 내년이 바닥이다, 상반기가 바닥이다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바닥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슈퍼사이클을 이룩했던 2010년 초반기와 같은 아주 강한 IT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찾아오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통화에 좀 집중을 하셔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투산 인프라코어나 포스코 같은 중국이 조금 상대적으로 수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시아 내수주로 편성이 좀 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내년 장을 바라보실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너리그 격인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강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올랐었고 오늘도 2포인트 정도 상승한 518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5개월 만에 어제 510선을 회복했고 특히 요즘 장 같은 장에서는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와 이런 중소형 우량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도영 팀장님의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집중해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관점을 좀 드렸는데요. 예. 그 의견에 여전히 저는 똑같은 의견에 대해 비중을 좀 증가시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 안에 수많은 부품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폰에도 역시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소형주로의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9월달 이후에 연일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씩이라도 매수하고 있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유지를 할 것이냐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 부분에 대한 해지 부분의 출회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현재 20심리선 자체를 지지하려고 하는 힘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세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매기가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살짝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제가 현재 이제 그어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과 이곳과 이곳에서 현재 저항 부분에 돌파를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세 번째 도전 과제라고 좀 보이겠습니다. 대략 530포인트 정도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역시 560포인트 선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 부분까지 연말까지 가기에는 조금 코스피 시장의 심리 부분과 수급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기조에 올라타 있는 것이 언제 출회될 거는 걱정하기보다는 코스피 시장 대비 늦게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으로의 개별주 종목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1875선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18포인트로 광부하권이고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다음 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바로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대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배틀 결과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난주에는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예,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파라다이스로 1%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제 2승을 하신 거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이 어제장에서 좀 많이 빠져서 3.7%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파라다이스부터 살펴보죠. 수익이 한 1% 정도 났는데요. 꾸준히 주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3% 정도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대우건설의 주가 흐름이 예상을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또 잠시 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파라다이스부터 살펴보죠. 수익이 한 1% 정도 났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한번 지금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난번에 방송 이후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조금 급등했던 측면이 좀 발생했었죠. 그 부분에 숨고르기 부분, 눌림목 구간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일과 11선의 크로스 부분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 급등주의 이제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목표가 4,400원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이번 주에 숨고르기 양상이고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여전히 꾸준히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고배당 매력까지 연말까지 랠리 가져가시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주가가 빠졌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어제 뭐 예상치 못한 뉴스가 좀 나와서 산업은행에서 뭐 공사 보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예. 수급상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많이 올랐던 대우건설이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뭐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지만 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20일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포트가 열려 있고 지금 거의 그 근처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에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쌍바닥 이후에 돌아서고 있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오늘 새로운 공시를 내놨습니다. 연내 그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는 이제 플랜트 산업 업체 하나를 M&A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산업도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클리 종목 배틀에 제시되는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기 때문이겠죠. 전문가의 예상을 빗나가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은 한화증권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 대한전선을 채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박성일 연구원님의 한화증권 현재 어제보다는 소폭 올라와 있는 가격대인데요. 8,67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도영 팀장님의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어제보다 주가가 약간 눌려있죠. 6,62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한화증권 대 대한전선 대 한화증권.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2대 6이 나왔네요. 하나증권이 2표를 받았고요. 대한전선이 6표를 받으면서 한 주간 수익이 더 높겠다라고 점치고 계신 건데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 종목을 채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하나증권을 들고 나오셨는데 좀 전에 코스피 지수 흐름 분석해 주시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1800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겠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도 맞습니다. 증권주를 선택하셨네요. 뭐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20일 이평선 지켜줄 거라고 조금 믿고 있어서 1870 정도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데 한화증권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서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일단 이번 주는 펀더멘털 쪽으로 베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정장에서는 어느 정도 펀더멘털을 믿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청자분들한테 이 종목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증권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한화증권은 펀더멘털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채권금리가 비이성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대부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대부분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사, 대형사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사들은 대부분 계정에 채권을 좀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의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 분기에 굉장히 큰 차익을 남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상회를 할 거라고 저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뭐 동부증권이나 약간 밑에 뭐 NH증권들 보다도 먼저 치고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21선 정도를 마지막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할 텐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장이 움직여주면 증권주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거래대금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그렇게 될 게 확실하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평가 이익 자체가 하나증권이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는 10월 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2주 정도 남았고 11월 초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하나증권이 발표를 한다고 보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주, 동부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 그동안 증권주들 중에서 중소형 증권주는 크게 못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약세와 이게 무관하지는 않은데요. 전통적으로 통계를 좀 봤을 때는 뭐 중소형 증권주들은 코스닥 시장이 강세일 때 강한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차트상에서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일단 역발상의 투자를 조금 접근을 해봐서 증권주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발상 투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펀더멘털을 보겠다 하셨고요. 그간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이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화증권을 채택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화면 통해 나갔던 대로 9,300원, 또 손절가는 8,300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장 높이 올랐던 9,300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8,300원 전을 손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는 손절 라인이 벗어난다고 하시더라도 60일 이평선까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나증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께서 왜 대한전선을 채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왔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이슈화가 부각되었고 그 이슈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주가에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난강토건과 함께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요. 국내 선두권 선두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가 되고 있는 전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강토건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250억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유증 물량을 상장시켰었죠. 그리고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려 57.1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그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그린손보가 또다시 지분 참여를 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린손보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인데 그린손보가 주식시장의 홍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을 만들고 나서 어제 유상증자가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의 선매도, 공매도 측면에서 발생하고 나서는 외국인이나 개인들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셔도 여전히 유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주가에서 매수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부분까지는 넉넉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역시나 지금 현재 21선에 한참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20선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바라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손절가 6,000원, 최근 저점이었던 부분을 절대로 반드시 집중하셨다가 손절 라인 꼭 반드시 지키시고요. 지금 가격대부터 6,400원대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전선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종목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한화증권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대한전선 들고 나오셨죠.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화증권을 매수한 가격이 8,670원이었고
원이었고요.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8,300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두영 팀장님의 위클리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죠.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방향을 이제 막 틀고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6,62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6,000원에서 한 6,4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